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의 아니게 또 2 개월 동안 음 잠적을 해 버려 가지고 시간이 그렇게 지났네요. 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일에 걸려 가지고 2024년 첫 번째 주 10월 첫 번째 주가 지나고 나서 100 일에 걸려 가지고 기침, 가래 막 있잖아요. 기침을 하잖아요. 100 일의 기침은요. 기침을 하면요. 막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막 옵니다. 그래 가지고 "으악 으악." 막 이래야 돼요. 이 진정을 하는데 이 목곤역에서 막 이렇게 내려가게끔 자동 반사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숨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때 느끼는 그 감정은 '아 이러다가 진짜 숨 막히는 거 아닌가? 진짜 기도 흡인돼 가지고 죽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한 1월 달쯤 됐는데 12 월, 12월 말 정도, 예, 그때부터는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왔습니다. 기침 때문에 목이 많이 상해 가지고 목소리가 "아 예 아니세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아 그렇게 가더라고요. 예예. 정말 그래 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 가지고 그때는 찍을 수가 없었고, 그 뒤로는 인제 오른쪽 간 부위 있잖아요. 간 부위. 오른쪽 갈비뼈 있는데 음 거기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쪼끔씩. 가지고 내과에서 초음파를 8월 달에 찍었으니까 간 초음파를 찍어서 거기서 봤거든요. 음.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어 그전에 제가 한 2-3년 전부터 막 "좀 아프다." 막 이랬을 때 그때 나는 만약에 암이면 그냥 '죽겠다.' 왜냐 내가 겨우 흙수저로 태어나 가지고 겨우 1-2억 벌었는데 뭐 그걸 또 까먹고 가야 되냐. 우리 새끼 주고 나는 갈란다. 나는 까먹고는 못 간다. 이런 심정으로 그냥 나를 데려가시겠다면 이제부터 휴가가 되는 것이니까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1 년이 지나도 안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사고가 나야죠, 암이면. 근데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똑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 이건 암은 아니구나. 그럼 살 수는 있겠네.' 그래 가지고 건강검진을 2024 년도 5월 달에 드디어 3년 만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별로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 혈액 검사 수치상 약간의 이상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냥 항생제 치료만 받고 음 못 찾았어요, 원인을 못 찾았다가 아무래도 이상해 가지고 이쪽 오른쪽 옆구리가 너무 아파서 나 소화도 잘 안 되고 맨날 설사하고 좀 이상하다. 그래 가지고 간 초음파를 찍어야겠다고 딱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초음파 딱 찍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담낭석하고 폴립 그리고 지방간이 너무 심하다. 담낭 때문에 문제가 발 담낭석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응. 그래 가지고 지방간이 너무 심해서 지방 자체가 그 간 자체가 보이질 않는다 아예. 아예 보이질 않고 담낭석하고 폴립만 볼 수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그냥 놔뒀는데 담낭석 가지고도 사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담낭석하고 폴립이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수술하라고 합니다. 무조건 떼어내라고 합니다. 암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게다가 저희 어머니가 음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담낭석을 그대로 두면 췌장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간암이나 췌장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여기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담낭석은 그냥 두게 되면 만약에 정말로 염증이 생겨 가지고 이제 얘를 갖다가 터졌다 그러면 최소 2-3천만 원에다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50% 밖에 안 됩니다, 생존율이. 터지면요. 예. 그런데 복막요약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런데 아직 안 터졌다. 수술할 수 있다. 그럼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500만 원 안짝이죠.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죠. 저는 이제 시한폭탄이었으니까. 언젠가 담낭이 하나가 흘러내려와 가지고 여러 개니까 하나 흘러내려와 가지고 막아버려 가지고 거기서 염증이 생긴다. 그럼 터지면 끝장이죠. 그래 가지고 그 전북대 병원에 가겠다. 그렇게 해 갖고 이제 했더니 전북대 병원에서 안 받아줍니다. 이것도 할 얘기가 많지만 음. 그 담낭 절제술은요. 그냥 그 주변에 있는 그 뭐 2차 병원이지만 가장 큰 병원들 몇몇 개, 전라북도 같은 전주 같은 경우에는 몇몇 개의 이제 5개 정도, 대여섯 개 정도 그 병원에서 그 수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대학병원 앞에 있는 두 번째로 큰 병원에 한번 가봤어요. 바로 입원하래요. 오늘 입원해가지고 내일 수술한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있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을 가기 싫어가지고 제가 보험 다 없애버렸거든요. 예전에 막 30년 전에 들어놓은 그 보험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죽으면 병원에 데려가라. 나는 병원에서 하루도 연명 치료를 받고 싶지는 않다. 해가지고 우리 애들한테도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좋은 보험이 있었는데 그거 그냥 없애버렸어요. 병원에 입원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기어 다니더라도 집에서 좀 내 맘대로 활동을 하다가 그렇게 입원을 하고 그냥 죽고 나서 병원에 갔다가 화장터로 가는 그런 거를 원했기 때문에 보험을 아예 다 없애버렸습니다. 5년 전쯤인가? 예,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입원하래요. 바로 가자마자 입원이래요. 그냥 무조건 수술 스케줄을 바로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일주일만 기다려봐라. 그 예약돼 있는데 대학병원에 예약돼 있는 거 그거 오늘 예약하고 왔는데 일주일 뒤에 봐준다고 하니까 한번 갔다가 가겠다 이렇게 딱 했단 말이에요. 일주일 지나서 딱 가니까 여자 병실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예, 전주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원하고 1월 20일 날 입원하고 1월 21일 날 수술을 하고 1월 22일 날 퇴원을 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는데 보통 일주일 입원해야 됩니다. 월요일 날 입원해갖고 토요일 날 가라는 거예요. 저보고 원장님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오래 입원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너무너무 좀 별로여가지고 20일 날 일단 입원하고 21일 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수술을 받았는데 아파요. 아파. 그 뭐야 통증 그거 그 뭐야 주사 그것도 달았는데 아파요. 아프긴 아픈데 근데 저는 큰 수술을 너무나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이 정도는 껌이었습니다. 껌이긴 껌인데 다른 사람들은 수술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그 정도 수술만으로도 멘탈 나갑니다. 예, 아픕니다. 아픈데 그날 이제 수술 받고 2시간 지난 다음부터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걷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물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방구 나올 때까지 물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저 혼자 몰래 한 모금씩 물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료진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말 드럽게 안 듣는 환자가 바로 접니다. 그래 가지고 음 그래 가지고 인자 하루 딱 지나니까 난 알거든. 수술을 많이 해 봐 가지고 알거든요. 수술한 당일 날만 죽을 것 같지 그다음 날 하루만 지나도 그 통증의 절반이 날아갑니다. 절반으로 줄어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22일 날 딱 됐는데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통증이 절반이 날아갔기 때문에 어우 인제 걸을 만하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예 막 돌아다니다가 주사 달고 샤워도 하지 말라곤디 저는 그냥 그 방수 테이프 달고 어 샤워했습니다. 말 더럽게 안 듣니다. 어 인제 가스 나왔다고 "인제 죽 줄게요. 인제 물 쪼끔 먹으세요." 그랬는데 어저께부터 먹었는데 뭘 한 모금씩 먹었는데. 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죽 준다고 그래서 "나 죽 안 먹는다. 밥 내놔라." 그랬더니 안 된답니다. 나 죽 먹기 싫은데 안 된다고 그래서 "알았다." 그랬더니 죽이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또 제가 입원할 때 밥을 또 다 해 갔거든요. 밥을 다 해 갖고 그 얼리는 팩에다가 다 집어넣어 가지고 어 6일 동안 있으라고 하니까 우리 아들이랑 같이 갔으니까 보호자로 보호자 침대에 우리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밥을 해결해야 되니까 뭐 라면이나 뭐 이런 거 그 또 식사를 사 먹든지 어쩌든지 하겠지만 어쨌든 밥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입원하는 당일날 밥도 다 해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그 트렁크에다가 다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밥을 꺼냈죠. 밥을 꺼내 가지고 죽 먹으라고 했는데 죽 안 먹고 밥 먹었습니다. 말 징그럽게 안 듣는 환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근데 이 담낭석이 있게 되면은 소화불량, 설사가 늘 발생해요. 근데 저는 1년 반을 이미 겪었잖아요. 이미 겪었기 때문에 음 차라리 통증만은 없어져도 오른쪽 옆구리에서 계속 동전만한 사이즈로 통증이 점점점 줄어들어 가고 거기로 인제 딱 인제 어 안착이 됐는데 그 통증만 없어져도 괜찮겠더라고요. 음. 그래 가지고 저는 그거 뛰고 나서 20일 날 퇴원한다고 하니까 원장님이 펄쩍 뜁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퇴원 안 시켜주면 나 그냥 도망간다." 그랬더니 우리 아기가 어 13 살짜리 꼬맹이가 14 살짜리 꼬맹이가 집에 있었단 말이죠. 아빠한테 데리고 가라고 했더니 아빠가 "너 가면 할머니랑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놈이 안 간다고 그래 가지고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걔가 그때 좀 몸이 쪼끔 안 좋은 상태였단 말이죠. 비뇨기과적으로 빈뇨 자주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얘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입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데리고 가면 병원 좀 데리고 가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제가 몸이 쪼금 불편한 상황에서 혼자 있는 것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란 말이죠. 그래 가지고 핑계를 댔죠. "애가 아프다. 나랑 가야겠다." 그러니까 병원장님이 "안 된다. 나를 지기라." 이래 가지고 "그럼 내가 지긴다." 막 이래 가지고 음 계속 따라다니면서 "나는 집에 가야 되겠다. 만약에 내가 그냥 도망가면 나는 약도 못 먹는다. 수술하고 약도 못 먹는다. 그러니 퇴원을 시켜 줘 가지고 퇴원약을 내가 갖고 가서 집에서 약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 달라."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이 완전히 삐져 가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막 그냥 풍선이 불었다
막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원장님이 음 간호사한테 자퇴서에다가 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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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에다가 "사인을 하고 가라!" 이래 가지고 자퇴 서류를 2장이나 받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약을 받아 가지고 집으로 바로 냉큼 집으로 운전해서 갔습니다. 네. 제가 수술을 너무 많이 받아 보다 보니까 며칠간 안전가려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음 힘든 결정이지만 병원 생활하는 거를 저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예. 그리고 아니 3일 입원했는데 347만 원이 나온 거야. 완 완전 생돈이죠. 제가 결제한 금액만 347만 원입니다. 그니까 원래 원금은 87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제가 결제한 금액이 347만 원이에요. 예. 그래 가지고 제가 보험도 없지, 장애인이지 막 이러니까 가만히 인제 이 집에서 인제 된장된장 이렇게 떠들러 보다 보니까 뭐 본인 부담 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뭐 두 가지가 따로따로예요. 둘 다 신청할 수 있어요. 둘 다 신청할 수 있는데 재난적 의료비 또는 본인 부담 상한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다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보험을 가지고 있다, 실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다 나오죠. 그리고 또 국가에서 다시 환급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인제 본인 100% 부담금이 여기서 본인 100% 부담금이 120만 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80% 선택 뭐 어찌고 저찌고 막 그 공단하고 나하고 같이 부담하는 거, 공단이 쪼끔 더 많이 부담하는 거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쫙 끈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혼자 그냥 본인 부담금 비급여, 말하자면 비급여죠. 본인 부담금이 12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재난적 의료비는 120만 원 중에서만 70%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본인 부담 상한제는 그 자기 수입에 따라서 본인 부담 상한제 어 소득 구간에 따라서 이렇게 이게 딱딱딱 있는데 거기서 오바됐다. 만약에 본인 부담금이 160만 원이라고 쳐 보세요. 160만 원에서 220만 원까지잖아요. 그니까 160만 원에서 220만 원까지면은 60만 원이죠. 60만 원이 오바된 거죠. 그니까 상한제에 걸렸다. 그럼 그 60만 원도 또 돌려줍니다. 근데 이거는 내년에, 이거는 바로 그래 가지고 신청 안 하면 안 줍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 봤더니 "해당이 될 것 같다." 해 가지고 서류를 준비해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얼른 갔어요. 그래 갖고 인제 여기서 100만 원만 빠져도 얼마나 좋아이. 그죠 이? 100만 원만 내 준다고 해도 감지덕지죠. 그래 가지고 '아이고 잘 됐다.' 그러고 막 달려갔죠. 그 재난적 의료비는 뭐가 재난적이냐? 음 이게 재난적 의료비의 기준이 16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이 기준이 있어요. 그 이상 오바된 거를 재난적 의료비라고 합니다. 보통 월급쟁이로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347만 원의 그 의료비를 내야 되게 되면 보험료, 공과금, 뭐 생활비, 이 모든 생활비가 보통 300-400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월급도 그 정도 될까 말까인데 347만 원이라는 것이 갑자기 얹어져 버리면 이 사람이 갑자기 재난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현실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소득 기준에 따라서 뭐 160만 원에서 뭐 200만 원 이상 뭐 이렇게 나왔다. 입원을 해 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재난적 의료비라고 합니다. 갑자기 진짜 재난
재난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한꺼번에 병원비가 한 번에 병원비가 160에서 200 뭐 이상 나왔다. 그것을 재난적 의료비라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신청한 지 15일에서 30일 사이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해 놨는데 얼마를 돌려줄란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많이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체력이 떨어져 가지고 수술을 하고 나니까 장기를 하나 또 떼어내고 나니까 몸에 남아있는 장기가 별로 이렇게 부실한데 또 한 개를 떼어내고 나니 체력이 딸려 가지고 예, 뭐 몇백 미터 걸어갔다 오는 것도 중간에 쉬어야 됩니다. 체력이 퍽퍽 떨어져 가지고 도저히 영상을 찍거나 상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 찍어서 올리면은 우리 상담도 해야죠. 근데 그냥 영상 안 찍는 2개월 동안 진짜 그야말로 고요하게 진짜 푹 쉬었습니다. 아이고. 자, 그런 상황이어 가지고 제가 영상을 많이 못 찍어 드렸으니까 자, 안 죽었으니까 인자 살았으니까 인자 쪼끔 체력이 쪼끔 올라왔는지 그래도 인제 산책도 좀 하고 요 정도까지는 돼서 갑자기 '영상을 좀 찍어 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 보니까 체력이 쪼끔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인자. 완전히 보통때 같지는 않아도 그래도 한 70%는 회복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한두 명씩 생겨나기 시작해 가지고 감사합니다. 궁금해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 가지고 생존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 또 영상 많이 찍어 가지고 올려 드리겠습니다. 공부합시다. 감사합니다.